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애를 그런 식으로 던지듯 맡겨놓고 엄마 볼일을 보러 갈 수가 있냐고요? 엄마, 누나는 그렇게 당해도 싸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봉변당한 거잖아요. 엄마 왜 누나한테 뺨 맞고 나한테 화풀이해요? 둘 다 시끄럽다. 그만해. 왜 남의 집에 와서 이 난리냐? 내 집에 니들 멋대로 문 열고 들어와도 된다고 누가 그러더냐? 니들도 니네 집에 올 때는 나한테 미리 얘기하고 니들 있을 때만 오라고 하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내 공간이니 니들도 니들 맘대로 찾아오고 그러지 마라. 60대 중반 조미정 씨는 40 되던 해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세상 뜬 게 그때인 것이지. 아들, 딸 낳고 얼마 후부터 남편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실상은 그 후로 줄곧 미정 씨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집안 살림이나 육아를 돕지도 못했기에 미정 씨는 가장의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으니 주말에도 잠 한숨 푹 자본 날 없이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미정 씨는 대학 공부도 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정에 있던 할머니 재봉틀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기에 동대문 시장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빠듯한 살림 살며 아들, 딸 공부도 다 시켰던 겁니다. 미정 씨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지만 그 돈으로 자식 둘을 키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할 때는 친정에도 손을 벌려보고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해가며 악착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뒷바라지에서 큰딸, 작은아들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켜냈지만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서도 노후 준비는커녕 아직도 자식들 밑에 돈 들어갈 일이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 공부 시켜놓고 나니 바로 딸 시집 보낼 걱정부터 해야 했던 미정 씨는 그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까지도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공부 마치고 자기 일하면서 돈도 좀 모으고 그러다가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나섰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겠지만, 미정 씨 큰딸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큰딸 결혼 비용도 미정 씨가 다 마련해 줬어야 했고, 그것 때문에라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기야 미정 씨보다 나이 많은 선배들도 아직 일을 하고 있었으니 미정 씨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그리 안타까워할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도 일할 곳이 있고 또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은 미정 씨 복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죠. 실제 미정 씨는 스스로 그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미정 씨 인생의 절반을 봉제 공장에서 보냈으니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도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그러니 미정 씨는 봉제 공장에 다니며 친구도 만나고 돈도 버는 재미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이긴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한 덕분에 미정 씨는 큰딸 시집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릴 정도로 해서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갖출 것 갖춰 옹색하지 않게 해보낼 수는 있었습니다. 해온 것 없이 시댁에서 싫은 소리 듣지는 않게 했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얼마 있지도 않아 결혼할 큰딸은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하고서는 한참 동안 신혼을 즐기더니 뒤늦게 아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어디 지들 마음대로 되는 일이어야 말이죠. 애가 잘 생기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더니 많이 힘들었는지 하던 일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40이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어렵사리 낳게 된 큰딸이었고,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귀한 낳은 자식 키우는 큰딸을 미정 씨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물론 큰딸이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어쨌거나 큰딸은 그렇게 원하던 아들 낳아 잘 키우게 됐으니 딸 일은 이제 걱정할 것 없겠다 싶은데 아들놈이 노총각으로 늙는 건 아닌가. 미정 씨에게는 아직 근심거리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딸과 2살 터울인 아들도 마흔이 코앞이니 요즘 다들 결혼 늦게 한다고 해도 그러다 때 놓치고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 아들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회사 잘 다니고 있으니 결혼할 여건이 안 돼서 포기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더 늦기 전에 참한 색시 만나 가정 꾸리고 살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 안 되면 미정 씨라도 나서서 어디 참한 며느리감 없는지 수소문이라도 해볼 참이었는데 고맙게도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미정 씨는 내 아들 효자라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30대 중반으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이였는데 좀 더 잘 웃고 따뜻한 느낌의 아이였으면 더 좋았겠다 싶긴 했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차릴 줄 아는 아이니 그만하면 됐다고 괜한 욕심은 비워야지 싶은 마음에 미정 씨가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며느리 신혼집 이삿날이 조금 애매해져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에야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결혼 준비하느라 회사 일도 많이 밀렸다던 애들이 짐 정리나 제대로 하고 있나 걱정되는 마음에 미정 씨는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그래 오늘도 회사에서 많이 바빴니? 이삿짐 정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정리가 다 뭐예요? 아직 이삿짐 센터에서 내려주고 간 박스들도 그대로 있고 정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밥도 매일 사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고요. 집밥 엄마 밥 먹고 싶어 죽겠어요. 아들은 피곤이 가득한 목소리로 죽겠다며 투정을 부리는 것이었지만 미정 씨는 아들의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장가간 아들놈이 엄마 연락 귀찮다 하지 않고 엄마 밥 먹고 싶다고 하는 걸 어느 엄마가 싫다고 하겠는가 말입니다. 아들, 그럼 엄마가 반찬 좀 만들어다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정말요? 엄마가 그럴 시간이 되시겠어요? 엄마가 반찬 만들어다 주시면 저야 좋죠.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뭘 해달라고 해야 하지? 미정 씨는 그 길로 아들 좋아하는 것들 잔뜩 장봐다가 새벽까지 반찬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네에 반찬 넣어주고 미정 씨는 봉제 공장에 출근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아들 며느리는 이미 출근한 시간이었으니 아들한테 전화해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지금 반찬 들고 너희 집 앞에 왔는데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하는 것들이니 경비실에 맡기기도 그래. 반찬만 넣어놓고 나올 테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줘. 비밀번호? 이런 거 막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가 알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냉장고에 반찬만 넣고 나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알려주기나 해. 엄마도 시간 없어. 얼른 넣어놓고 출근할 거란 말이야. 집 지저분하니까 괜히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진짜 반찬만 넣어놓고 가셔야 해요. 아셨죠? 아들은 지 마누라가 뭐라고 할까 싶어 걱정하는 말을 하긴 했지만 미정 씨 반찬이 어지간히 먹고 싶었던 것인지 하여간 현관 비밀번호를 순순히 알려주긴 했습니다. 미정 씨도 출근 시간이 빠듯하니 정말 반찬만 딱 넣어놓고 올 생각이었는데 막상 들어가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못 본 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박스에 있는 지들 물건이야 미정 씨가 어디에 넣을지도 모르니 정리해 줄 수 없겠더라만 그게 아니어도 집이 너무 더러워 청소라도 해줘야겠다 싶은 마음에 봉제 공장에 전화해 조금 늦게 출근하겠다 소리까지 하고 아들네 청소를 해줬습니다. 이삿짐 박스가 쌓여 있어도 바닥이 반들반들 깨끗해진 걸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먼지 구덩이 아닌 깨끗한 집에서 미정 씨가 해다 준 반찬으로 맛있게 저녁 먹을 아들 며느리 생각하며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도 퇴근해서 저녁 차려 먹은 거 치우고 앉았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미정 씨가 저녁 내내 기다렸던 전화였던 거죠. 얼마나 좋아하며 고맙다 소리를 할까 생각하니
아들 전화 받는 미정 씨 얼굴에 이미 웃음꽃이 만발입니다. 그런데 미정 씨의 기대와 달리 아들은 입이 대팔이나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엄마 반찬만 넣어놓고 가겠다고 하더니 청소는 뭐하러 했어요? 와이프가 집안 물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만지는 거 싫어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럴 생각으로 들어갔지. 근데 눈에 빤히 보이는 걸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 공장에 늦는다고 전화까지 해가며 치워주고 나온 건데 그게 싫다든? 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연락 먼저 하고 저희들이 집에 있을 때만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딱히 건드린 것도 없지만 싫다니까 할 수 없지. 그래 알았다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러마. 누가 들으면 미정 씨가 아들네 집 어질러져 있던 것으로 며느리 홍구멍이라도 냈거나 무슨 집안 구조를 다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청소라도 해놓고 나온 줄 알겠다 싶고 미안하다 소리는 했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들 전화를 끊고 혼잣말로 그래 뭐 청소 같은 거 안 해주면 내 몸도 더 편하고 좋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싫은 소리만 잔뜩 하고 정작 반찬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맙다 소리도 안 한 아들을 생각하니 더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먹일 생각에 장바다 밤새 밤잠도 덜 자고 새벽까지 만들었던 것들인데 그런 미정 씨의 마음을 아들놈은 모르는 걸까 싶고 키우는 동안 내내 그렇게 해서 먹였는데 모를 리가 없다 싶었습니다. 미정 씨는 자식들 키우는 동안에도 늘 아침 일찍 출근을 해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했으니 집안일은 늘 밤늦은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 애들도 항상 미정 씨가 밤늦게 밤잠 안 자고 반찬 만들고 빨래하고 하는 걸 봤던 겁니다. 애들 한창 공부할 때 특히 예민한 큰딸이 미정 씨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부쩍 못 견뎌 해서 그때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 소리 죽여가며 부엌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계 초침 소리도 못 듣겠다며 배터리를 다 빼버릴 정도로 소리에 예민했던 큰딸이니 미정 씨가 불편해도 그렇게 맞춰줬던 겁니다. 하여간 그러니 아들놈이 미정 씨가 그 반찬을 밤잠 못 자고 만들었을 거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 고맙다 소리 한 번 안 하는 아들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건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전화를 해 미정 씨에게 의뢰하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부부 동반 모임에 그 일랑 같이 가야 해요. 엄마가 오셔서 애 좀 봐주세요. 미정 씨는 이전에도 딸의 부탁을 받고 딸내 손주를 그런 식으로 몇 번 봐준 적이 있었지만 마침 그 주 토요일은 미정 씨도 선약이 잡혀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쩌지? 토요일엔 엄마가 선약이 있어. 이미 오래전에 잡아놓은 약속이라 미룰 수도 없어. 다른데 부탁할 곳 찾아봐라. 알겠지? 선약, 무슨 약속인데요? 뭐 중요한 약속이에요? 봉제 공장 정희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 생일이라 선물처럼 같이 여행이나 한번 가자고 해서 기차표며 뭐며 예매까지 다 해놨어. 그러니 미룰 수가 없지 뭐냐. 엄마, 아무리 선약이라지만 결국 놀러 간다는 거잖아요. 놀러 간다고 손주 못 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미루면 되잖아요. 하루 미뤄서 일요일에 가세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생일 맞아 가는 여행이고 벌써 오래전에 약속하고 계획 잡아놨던 거야. 주말 기차표 예매하기도 어려운 거 미리 다 잡아놓은 건데 미루고 싶어도 미룰 수도 없어. 엄마가 못 봐준다고 하면 맡길 데가 없어요.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그놈의 딱 한 번만 소리가 벌써 몇 번째니? 이번엔 엄마도 정말 곤란해. 미룰 수가 없는 약속이라잖니? 그럼 어떡해요. 모처럼 부부 동반 모임인데 가지 마요. 갓난애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는데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진짜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부탁할게요. 엄마, 제발요.
그날은 친구 생일을 맞아 놀러 가기로 한 거였지만 워낙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미정 씨도 단단히 벼르며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다가오는 주말이 된 게 얼마나 설렜는데 딸이 손주 봐달라며 그 약속을 미루라는 거였습니다. 회사도 그만둔 딸은 평일에도 이따금 볼 일이 있다고 미정 씨에게 통사정을 해 미정 씨가 일하는 봉제 공장에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며 손주를 봐준 적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딸의 입버릇인 거죠. 게다가 늘 바로 전날 전화에 급하게 부탁을 하니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죽는 소리를 하니 미정 씨는 또 그거 모질게 쳐내지 못하고 결국 봉제 공장 친구에게 전화해 사정 설명을 하고 일요일로 약속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라 일요일 기차표는 이미 다 매진이라 할 수 없이 고속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기차표 취소하고 고속버스 티켓을 다시 예매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갑자기 전화해서 지 엄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애를 봐달라고 하는 딸년이 얄미워 친구 붙들고 딸 흉을 한참 봤는데 그렇게 실컷 흉을 보고 나니 딸이 듣는 것도 아닌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미정 씨는 친구에게 또 슬그머니 딸 편을 들며 감싸주는 말을 하게 되더랍니다. 에휴, 하긴 저도 나이 40에 그렇게 고생해서 애 낳고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애 키우는 것도 힘들 거야. 한 번씩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어쩌겠어. 내가 그렇게라도 도와줘야지. 그럼 그렇지. 어째 순순히 딸 흉을 보나 했다 내가. 그래 그렇게 자식 감싸는 말을 해야 그래야 조미정이지. 이 고슴도치 엄마야 의구 못 말려 하여간. 평소에도 늘 자식들 걱정만 하는 미정 씨라는 걸 잘 아는 친구에게서 고슴도치 엄마란 말까지 들어가며 딸 편을 들어준 후에야 미정 씨는 친구와의 전화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일찍 미정 씨는 약속대로 딸네 집으로 가 배를 눌렀는데 한참 뒤에야 사위가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외출 준비는커녕 미정 씨 벨소리에 자다 깨서 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온 거죠. 아니 장모님, 이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은 아직 한밤중이에요. 오늘 부부 동반 모임 있다고 애 봐달라고 해서 온 건데 일찍 나간다더니 아니었어? 아, 그거 오늘 아니고 내일인데요. 집사람이 장모님께 말씀 안 드렸어요? 미정 씨는 기가 막혀서 딸년을 찾으니 비몽사몽 정신도 못 차리고 눈도 제대로 못 뜬 딸년이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는 겁니다. 아, 엄마, 그거 내가 착각했더라고. 오늘 아니고 내일이에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착각? 그래, 그럼 그 착각한 건 언제 알게 된 거냐? 애미한테 오늘이라고 해놓은 것도 잊었어? 알게 됐으면 바로 연락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젯밤에 너무 늦게 알아서 엄마 잘 것 같아서 전화 못했죠. 엄만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내가 볼 일 있어 전화해도 너 바쁘다고 전화 안 받을 때 문자 한 통 달랑 잘만 보내더니 문자 뒀다 뭐하니? 그럴 때 쓰는 게 문자 아니냐? 문자 소리에도 엄마 깰까봐 그랬어요.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미정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따지고 드는데 딸녀는 그저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그 태도에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약속을 얼마나 어렵게 내일로 미뤄놨는지 알기나 해? 내일 약속 다시 오늘로 절대 못 바꾼다. 그러니까 내일은 나 내 애 봐주러 못 오니까 알아서 해. 미정 씨는 그렇게 소리를 꽥 지르고 딸네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도 딸년이라는 게 전화 한 통을 다시 안 하는 겁니다. 미정 씨는 괘씸한 년이라는 소리를 그날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고 나갔는데도 죄송하다 소리하는 전화 한 통 할 줄 모르다니 정말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러더니 일요일 해가 뜨기가 무섭게
그 이른 시간부터 딸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애 맡길 데가 없으니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미정 씨에서 전화를 바리바리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미정 씨는 그 전화 받아줄 마음도 손주 봐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전화 절대 안 받아주고 친구 만나 놀러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딸이 사위의 애까지 데리고 와서는 카메라에 애 얼굴 들이밀고 있더랍니다. 어차피 미정 씨도 나가야 하니 그 문을 평생 안 열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굴 보고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참으로 문을 열어줬더니 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애를 미정 씨 품에 억지로 안기고 얼른 내빼버리고 사위도 민망한 듯 하더니 애 기저귀 가방을 내려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린 손주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꼼짝없이 애를 떠맡게 된 미정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부글부글 속만 끓이고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그때 아들놈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는 지금 아들놈한테도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번 그 일이 여전히 서운한 채 남아 있었던 거죠. 밤잠 안 자고 지 좋아하는 반찬 해다 줬더니 청소해 놓은 걸로 트집 잡아 불평이나 하고 그 뒤로도 반찬 잘 먹었다 인사하는 전화 한 번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 미정 씨도 그런 아들 얄미워 전화 한 번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얼마 전인가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괘씸함만 더 커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들놈은 그제야 전화를 해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저번에 해다 준 반찬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왜 그렇게 한 번만 해주고 다시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 밥도 먹고 싶어요. 주말인데 집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거든요. 엄마가 내 반찬 가게냐 냉장고냐? 뭐 먹고 싶을 때만 생각나는 사람이야? 그 반찬 해다 준 게 언젠데 이제 와서 고맙다 소리냐? 그 반찬 또 받아 먹고 싶어지니까 이제야 고맙다 소리가 나오니? 우리 엄마 화나셨어요? 그때는 나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해놓고 괜히 청소는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이놈아. 그러니까 그 뒤로 다시는 니들 집에 얼씬도 안 하는 거 아냐? 나도 너희 집 청소 같은 거 안 해주면 편하고 좋아. 에이, 우리 엄마 화 많이 나셨네. 엄마 그러지 말고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 같이 드시면 어때요? 미정 씨는 아들이 집에 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는 소리에 순간 혹해서 하마터면 온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뻔했습니다. 지난번 그 일이 미안해 미정 씨가 좋아하는 거라도 차려놓고 잘못했다 소리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놈은 미정 씨에게 투정이나 부리며 미정 씨의 서운한 마음을 장난으로 치부하더니 집에 와서 같이 점심을 먹자면서 아들놈 지 좋아하는 거, 즉 미정 씨가 잘 만드는 것들만 쭉 나열하며 그걸 해먹자고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미정 씨더러 와서 해달라는 소리인 거죠. 그것만 해도 미정 씨는 이미 폭발하기 직전인데 아들은 그런 미정 씨에게 결정타를 날려버린 겁니다. 엄마, 나랑 와이프랑 둘 다 지금 집 정리를 하고 있어서 꼴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나갈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시는 길에 장도 대충 봐오시면 좋겠어요. 그럼 시간도 절약되고 좋잖아요. 미정 씨는 뚜껑 열린다는 표현이 정말 절묘한 묘사였다는 걸 새삼 실감할 정도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싶은 걸 참고 입 꽉 깨물고 지금 가겠다 소리만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여전히 화를 주체하지 못해 끓어오르는 속을 달래느라 혼이 났답니다. 미정 씨는 폭발할 것 같은 화를 진정시키며 아들네 갈 채비를 했습니다. 갓난쟁이 손주 덕분에 미정 씨는 얼굴에 찍어 바르던 것들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모처럼 친구랑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얼마나 오랜만에 화장이란 걸 해보고 있었던 참인지 모릅니다.
출근할 때도 늘 화장은커녕 로션이나 제대로 바르면 다행이다 싶게 살았던 미정 씨였습니다.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화장이었으니 아마도 그날 이전에 미정 씨가 마지막으로 화장을 했던 건 아들의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화장까지 곱게 하고 있었던 미정 씨에게 딸은 그런 엄마 얼굴 한 번 아는 채 하지도 않고 지 아들 냉큼 안겨놓고 도망치듯 내빼놓고 감감무소식인 겁니다. 얼굴에 화장을 하다만 채로 미정 씨는 사위가 문 앞에 놓고 간 손주 기저귀 가방을 들고 손주를 안고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집 앞으로 나가 지나가는 택시 바로 잡아타고 아들네로 간 겁니다. 아들은 미정 씨가 지들 밥 만들어줄 줄 알고 반갑게 문 열어준 겁니다. 그런 아들놈한테 밥 대신 딸내 손주 냅다 안겨주고 미정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조카 데리고 밥을 시켜 먹든 사 먹든 알아서 해. 알겠지? 나는 약속이 있어서 간다. 애 잘 보거라. 애가지 맡아 들고 잠옷바람에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있던 아들은 미정 씨를 따라 나오지도 못하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미정 씨는 학교 다닐 때 기록재는 달리기 하던 때처럼 전력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구 만날 터미널로 가면서 딸년한테 내 새끼 내 동생네 맡겨놨으니 거기로 찾으러 가라고 문자 한 통 날려놓고 전화기는 꺼버렸던 거죠. 그리고 친구 만나 좋은 구경 실컷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캄캄해져서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잘 놀고 온 후유증으로 기분 좋은 피곤함을 갖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딸이 미정 씨 집에서 미정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서는 미정 씨에게 아들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투어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아들딸이 그러는 것도 서운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지 귓등으로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방에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온 거죠. 딸년이 미정 씨가 거실로 나오는 걸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애를 그런 식으로 얘한테 던지듯 맡겨놓고 엄마 볼 일을 보러 갈 수가 있냐고요?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뻔했냐고요? 애미라는 년도 지 자식도 그렇게 갖다 안기고 도망가는데 외할미인 내가 그러지 못할 건 또 뭐냐?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나한테 버리고 간 내 자식. 나도 봐줄 형편이 안 되니 내 동생네 갖다 준 건데 뭐가 문제냐?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미리 부탁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엄마한테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일로 너한테 같은 말 다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러니? 너 때문에 내가 약속 날짜까지 힘들게 미루고 애 봐주려고 갔던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날짜 착각했다고 했지. 넌 그 말도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구나. 나도 이제 매사 그렇게 살아볼 작정이다. 그래서 난 지금 니들 이렇게 와서 나한테 이러는 것도 귓등으로도 안 들려. 엄마, 누나는 그렇게 당해도 싸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다가 봉변당한 거잖아요. 엄마 왜 누나한테 뺨맞고 나한테 화풀이해요? 뭐 이 자식아? 누나는 당해도 싸? 그게 내가 지금 할 소리야? 아, 아파. 말로 해. 말로. 뭐? 내 말이 틀려? 엄마 말 들어보니까 누나가 잘못했네. 누나는 할 말 없지 뭘 그래. 정신 차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왔는데? 엄마한테 따지러 온 거잖아? 얘가 왜 나한테 이래? 그리고 넌 뭘 잘했다고 난리야? 네 와이프 무서워서 엄마한테 그딴 소리나 해놓고 넌 뭐 잘 안 거 있어? 둘 다 시끄럽다. 그만해. 왜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흥분해서 날뛰고 난리냐? 그리고 내 집에 니들 멋대로 문 열고 들어와도 된다고 누가 그러더냐? 니들도 니네 집에 올 때는 나한테 미리 얘기하고 니들 있을 때만 오라고 하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내 공간이고 내 집이란 말이다. 엄마, 그 말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에 엄마가 오시는 거랑 우리가 엄마 집에 오는 거랑 어떻게 같아요? 여긴 우리가 살던 집인데요. 아무리 니들이 살던 집이라도 지금은 나만의 공간이야. 말도 없이 찾아오지도 말고 앞으로는 애 봐주는 것도 반찬 해다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그딴 거 부탁할 생각 말고 니들 인생 알아서 잘 살아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애 봐주는 걸 안 하시겠단 거예요? 다시는? 그럼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난 이제 어떡하라고? 그래, 다시는 그런 거 안 한다. 그걸 왜 나한테 묻니? 이제 내가 알아서 내 자식 키우며 살아. 나는 나 혼자 일하면서 너희 둘 다 키웠다. 엄마가 우리 키우던 때랑 지금이랑 같아요?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서운하셨던 거 알겠으니까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 나는 이제 니들 엄마로 사는 거 그만할 거야. 나는 니들 엄마로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니들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 다 결혼해 가정까지 이뤘으면서도 아직까지 나한테 그렇게 바라기만 할 거냐? 언제까지 그럴 작정이었냐? 니들 엄마로 산 인생 후회 없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이제 조미정으로 살 거야. 내 인생 제대로 누리며 살 테니 니들도 내 사생활 침해하지 말고 선 지켜라. 엄마,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선 지키면서 살자는 게 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엄마로 안 살 거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엄마, 이제 그만 화 푸세요. 내 눈에는 내가 아직도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어떻게 하면 장난 아닌 걸 알겠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으면 알겠니? 당장 나가거라. 둘 다 보기 싫어. 당장 나가. 미정 씨는 그렇게 아들, 딸 모두 쫓아냈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아들, 딸은 그렇게 쫓겨난 후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지만 미정 씨가 대꾸해야 할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했다며 아쉬운 소리를 했다가 또 갑자기 정말 이럴 거냐, 어떻게 이러냐 소리를 하며 원망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오락가락인데 미정 씨는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으니 대꾸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자식들이 미정 씨에게 영 발길을 끊는다고 해도 미정 씨는 아쉬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들 엄마를 필요할 때 부릴 수 있는 간편한 존재로 여기는 것들이 무슨 자식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의 희생만 바라는 관계는 곪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미정 씨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미정 씨가 그러길 바랄 일도 없겠지만 자식들 바라는 대로 미정 씨는 희생하며 살 생각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미정 씨는 자식들 아쉬울 일 없으니 먼저 자식들 찾을 일도 없을 것이고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긴 할 테지만 어떻게 나오든 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씨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정떼고 미정 씨 자신을 위한 삶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